규모의 성장을 이어온 지난 10년. 후진타오 시대 중국은 글로벌 경제 위기의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하며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정부 투자 주도의 경제 성장은 여러 부작용도 가져왔습니다. 무리한 도시화 목표에 유령 도시가 속출하고 공기업의 부정부패, 지방정부 부채는 감당이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의 비효율과 부작용들이 본격화되면서 새롭게 시작된 시진핑 시대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절실해졌습니다. 보시라이, 저융캉은 바로 이러한 변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시진핑 시대의 키워드는 중국몽, 아메리칸 드림을 떠올리는 비전 중국몽. 중국인이 꿈꾸는 새로운 중국의 모습은 국영이 아닌 민영이 이끌고 20, 30대가 주역인 새로운 시대. 그리고 그 꿈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키워드, 인터넷 플러스와 스마트 제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모바일 인터넷에 모든 오프라인의 부가가치가 빨려 들어가는 스마트 제조업의 거대한 변화와 젊은 청년 벤처가 글로벌 산업 지형에 새로운 혁명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10년 후 중국. 2015년 5월, 우리는 이제 2025 중국의 새로운 비전을 만나기 위한 중고멍, 워더멍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제2의 한류 열풍의 진원지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 산동성 칭다오. 관광객들이 맨 처음 마주하는 도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공항의 모습은 신기하고 낯선 스마트 기기 종합 전시장 같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전 세계 기업의 제조창, 중국 하면 떠오르던 익숙한 모습에 이제 스마트 첨단 기술이 더해지고 있는 겁니다. The overall term is the new norm or new normal situation for China, which means that the fast-paced growth that we've enjoyed for 30 years will not be there anymore. Therefore, we have to change the model of development for China for the next, let's say, 20 years. Right? And that's why it's the 2025 idea. So it's both an opportunity as well as a challenge. 취임 3년을 맞는 시진핑 정부의 청사진에는 스마트 제조와 인터넷 플러스 같은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10년 후인 2025년을 목표로 한 중국 제조 2025라는 원대한 발전 계획이 펼쳐졌습니다. 노동력과 자원으로 경쟁하던 제조업이 아니라 기술과 인재, 정보를 업그레이드시켜 기술 집약적인 첨단 제조업을 지향하는 미래 중국 경제. 인터넷과 모바일을 제조업에 연계하고 세계 최첨단의 기술 수준을 확보해서 고부가 가치의 제조 브랜드를 만들어내겠다는 포부. 제조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넘어가기 위해 중국 정부가 제조업에 스마트와 인터넷 플러스를 덧붙인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모바일 유저 8억 명의 중국. 창업 10여 년 만에 200조 원 이상 시가총액의 로켓 성장을 이룩한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중국 모바일 혁명의 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이베이를 합친 것보다 더 커진 알리바바, 세계 1위 온라인 게임사 텐센트, 제품 생산 하나 없이 일궈낸 이들의 거대한 성장 스토리 안에는 스마트 제조와 인터넷 플러스라는 무한 가능성이 함축돼 있습니다. 온라인의 모든 오프라인이 휘말려 들어가는 인터넷 플러스, 핀테크,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요식업, 택시, 스마트카, 사물 인터넷, 헬스케어, 농업까지 모든 기기가 온라인에 연결되는 시대. 스마트 제조와 인터넷 플러스는 별개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现在提出这个中国的制造2.5吧，应该是制造2025这么一个目标。那么主要是提升中国制造的水平。那么中国现在面临着人力成本的提升，互联网是一个重要的推手，或者说是一个重要的工具。所以互联网加对中国制造产业的提升是非常有好处的。 시진핑 시대, 중국 기업의 약진이 더욱 위협적인 이유는 중국 기업인들만의 실용정신 때문입니다.
중국 기업에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는 말처럼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다른 업종의 회사, 심지어 같은 업종의 라이벌과 손을 잡는데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So, for example, Fosun not only invested in companies like Club Med, 4040, and recently bought a cultural company in Canada as well. So it's kind of looking at the landscape and looking for areas that Chinese companies lack, and then globally search for the resources can then quickly fill the hole. 2012년 창업한 나인본. 창업 3년의 신생기업인 이곳이 얼마 전 미국의 세그웨이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전 세계는 다시 한번 중국이라는 단어를 두렵게 느꼈을 것입니다. 那么 Segway 在全球上面平衡车的技术是比较领先的。那么中国是从2008年奥运会的时候，所以我们才真真正正的了解到这个产品。这样的话呢，我们的 Ninebot 的团队最早我们主要的研发团队从事的是无人机。当然，我们 Ninebot 的平衡车完全是中国的这种制造，中国的研发自主的品牌，是这样的一个产品。当然，我们现在也出口很多的国家。 지금까지 세그웨이 제품과 비슷한 이른바 짝퉁 세그웨이를 만들어온 회사가 되려 오리지널 특허 기술과 15년 역사를 간직한 기업을 인수한 겁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무기로 글로벌 M&A 시장의 포식자가 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게 한국 기업 역시 동등한 협력의 대상이기보다는 전략적 투자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중국은 한류를 한때 지나는 유행이 아닌 중요한 비즈니스 키워드로 수용해 제주도, 해운대, 명동 등 전국 주요 관광지의 부동산 투자는 물론 각 분야의 기업 인수합병까지 손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국 자본이 밀물처럼 쳐들어온다고 두려움에 빠져 고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我觉得韩国给我的一个感觉啊，韩国人他非常有创造力，这都是说明中国人总体上来讲哈，都比较喜欢韩国的这些，那么这我认为是反映出韩国这个民族的优点，就是很有创造力，很善于把一件事情做得很完美，主要还是市场自发的，因为中国实际上是以最近随着这个经济的发展，人的这个消费能力的提升，那么对海外产品比较庞大的，那么随着中国人富裕起来之后，会有一个更大的需求。韩国我想除了企业本身到中国来寻找市场机会之外，我想可能中韩之间有待于在政治层面，就政府的层面给予更高的重视。 거대한 중국 자본의 침공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것을 오히려 우리의 기회로 활용할 방법은 무엇일까?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우리만의 것, 우리만의 경쟁력, 한국인의 창조성은 실용적 창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창조성을 지닌 미국, 스마트 제조와 인터넷 플러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변화를 꾀하고 있는 중국, 두 거대한 패권 국가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 속에서 기회를 찾는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강점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시진핑 정권의 미래 청사진을 좀 더 면밀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구현할 주체인 기업과 창업가들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 속에 해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보다 빠르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과감하게 도전해온 대한민국의 기업. 중국몽, 위기와 기회사에 서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